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2차전지 업종의 대표 종목이면서도 23년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중 하나인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20만원 선이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말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대응 못 하시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통방 통해서도 말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말해주는 거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혹은 아직도 제 소통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소통방 안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 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 하단에 문의 링크 남겨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자분들은 그냥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1만 보내시면 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도움 받아가세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혼자 대응 못하겠거나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1만 보내시면 되니까 구독자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신 영상 좋아요나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20만원이 무너진 에코프로 BM을 보며 이제 관련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 BM 실적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영상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음극재가 분리막을 가운데 두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전기를 생성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나 아이오닉 등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리튬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정확히는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고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방전이 되는 식으로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 리튬이 나트륨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리튬을 나트륨으로 바꿔도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셀 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나트륨은 원소기호로 NA로 우리가 아는 소금의 화학 구성물이기도 한데 지구상에서 6번째로 많은 화학 물질로 바닷가나 염전, 염호에 차고 넘치는 물질이에요. 나트륨은 리튬 대비 매장량 측면에서도 월등히 많은데 당연히 가격도 30분의 1로 매우 저렴하고 구하기가 쉬운 편이라 리튬이 나트륨으로 대체가 되면 배터리 가격도 다운되고 이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의 단가도 인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나트륨이 이온 대신 쓰이지 못했던 거는 성능 때문이었는데 리튬과 비슷한 구조이며 기존 이온 배터리가 나트륨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서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반 ESS용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성능인데 ESS의 경우에는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져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기차용 배터리는 성능이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지고 보장한 키로수를 주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80% 밑으로 떨어지면 폐기가 되는 법이에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이온으로 배터리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24년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 컨퍼런스에 에코프로 BM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성공을 발표했어요. 양극재로는 이미 완성 단계지만 아직 전기차용 배터리로 출시되는 건 배터리 셀 업체와 긴밀히 협업 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사실 나트륨 배터리도 이미 1970년대에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빨리 상용화되었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원자재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리튬 중국 의존율은 80에서 85% 수준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중국에서 꽉 쥐고 있는 리튬 의존도를 낮추면서 히토류 비중까지도 낮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는 양극재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가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데이에서 밝힌 것처럼 그중 나트륨의 진심인 기업은 당연히 에코프로 BM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는 NCA와 NCM 양극재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의 저가형 LFP가 아니라 NCA 양극재와 NCM 3원계 양극재를 만드는데 NCA나 NCM은 중국의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 LFP를 써서 LFP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은 NCM이나 NCA를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췄던 것도 배터리에 중국산 LFP를 도입했기 때문인데, 만약 에코프로가 SIB라 일컫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가격과 기술 모두 중국을 앞선다는 거예요. 현재 LFP의 전기 용량은 150mAh 정도 되는데 SIB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에서 145mAh 수준까지 올려서 목표치인 155에 근접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안정성 측면이나 그 밖의 효용에 대한 테스트가 더 필요하겠지만 확실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더 앞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지난 1년간 반토막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 패턴이 띄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으로 단기간에 에너지 응집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듯 보였으나 재차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미미한 반등으로 봐서는 그동안의 기간 조정이 하락의 연장을 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여요. 현재 단기간의 급락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후에도 추가적인 급락의 형태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가격 조정에 대한 안도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관리에 지금 신경을 써야 할 구간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좋은 가격, 더 낮은 가격에서 먼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갈 때 남들이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편하게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남들 수익 볼 때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더 싼 가격에서 더 많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우리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갈 때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가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눌림목 구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보인다면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까 앞전에 말했듯이 무리링크 이제 클릭하시고 숫자 1이라고만 보내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분석해두고 안내해 드리고 이제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1만 보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